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파고다 대표토익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자, 10월 14일 시험 잘 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10월 14일 시험에서 또 외부에서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시험에 되게 방해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신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셨기를 제가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실력을 잘 키워서 그런 변수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공부를 열심히 저랑 하신다면 또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는 또 문제도 한번 다운 받으셔서 풀고 오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art 5는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해서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독해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좀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저희 Part 5에서 좀 특이한 점 없으신가요? 또 저랑 이렇게 논란종결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좀 느낌이 오실 텐데 품사가 8문제가 나오는 굉장히 좀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품사 유형의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에 기본기가 더욱더 충실해져야 되고 무엇보다 구조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정답률도 높고 시간 관리가 용이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무난하게 나오다가 최근에 또 트렌드하고는 다르게 전치사 문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 문제, 동사 어휘, 명사 어휘, 형용사 어휘, 부사 어휘는 최근에는 역시나 부사 어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또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2018년 시험 중에서는 이 품사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그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 문제에 나왔던 그 유형인데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위에 적어놨죠. 4월 29일 논란종결에서 제가 강조하고 풀이를 해드렸던 문제가 지금 다시 그대로 1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요. 쉬운 어형 문제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조금은 더 꼬아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hope 관련된 이런 어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기 위에서도 적혀져 있지만 be hopeful 하고 that 문장을 쓰게 되면 자, 여기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be hopeful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시면요. hope 하고 that 주어 동사 쓰는 거랑 의미적으로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문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be hopeful that 구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지금 2018년도에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들을 얼마나 열심히 또 잘 들으셔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B번 hopeful 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었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사 유형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produce, product, production 이렇게 이제 동사로 보이는 produce와 명사 두 개, 형용사 productive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거 미리 정리를 한번 하면요. 자, product이라고 하면은 가산명사, 제품 이렇게 명사가 여러 개 들어올 때는 가산, 불가산 이런 포인트들도 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production이라고 하면은 불가산, 생산이란 뜻이죠. producer이라고 하면은 요거 이제 사람 명사이죠. 그래서 가산, 생산자라는 뜻이고요. 토익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produce라는 단어가 동사 말고요. 생산하다. 불가산, 농산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요. go into라는 이런 표현 뒤에서 명사를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명사가 여러 개 이렇게 등장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조심하셔야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go into production이라는 표현을 제가 적어놨는데 생산을 뭐 직역을 해도 생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시작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명사들은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정답은 production, 생산이라는 단어와 불가산이라는 것까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요, 어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토익 들어와서 정말 자주 나오는 우리 단골 손님이죠. precise라는 단어, 정확한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Monday 같은 거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at 10 a.m.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A번은 지금 preciseness라고 해서 정확성이라는 명사지요. 그 다음에 precise라고 해서 형용사, precision이라고 하면 정밀, 뭐 정확이라는 뜻을 가진 또 명사가 이제 두 개 나오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precisely라고 하면은 정확하게라는 식의 표현이 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간 전치사가 이렇게 구가 들어오게 됐을 적에 앞에 부사 어휘를 잘 넣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cisely at 10 a.m. 이라고 하면 10시 정각에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저희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시에 라고도 하지만 10시 정각에 라고 하면 조금 더 의미가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 중에는 immediately, promptly, soon, shortly, directly 같은 단어 뒤에 after나 before 같은 말을 빼주면 뭐뭐 하는 바로 후나 직전에 라는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쨌든 요 안에서 자꾸 해결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의 부사 precisely at 10 a.m. 요게 정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문제 또 제가 이제 품사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consisting이라고 하는 ing 표현이 나왔죠. 일형식 동사 consist에 구성하다라는 표현이죠. ing가 붙었고 그 다음에 ed가 또 붙어있는 그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onsistently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라는 부사, 그 다음에 consistent라고 하면은 지속적인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지금 얼핏 보셔도 여기 이제 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uest experience라고 하는 복합명사. 그래서 손님들이 경험하는 손님 경험 정도로 해석해 볼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꾸며주는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고객 경험이라는 표현이 되게 되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복합명사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앞에서는 형용사가 꾸미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스트 익스피리언스가 지금 복합명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 하나 더 정리해드리면 이 consist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거든요. 과거 분사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소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꾸미는 자리에서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consist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도요. 앞에서 꾸미는 경우로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잡아두시면 시간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용이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동사 형태 문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B랑 C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이제 좀 특이점은 이제 and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동사가 하나 더 나오는 그런 구조. 주어 하나에 동사 and 뭐 동사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B랑 C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요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형식 동사 become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시면 A번이 정답이 되는데 달리 말하면 D번을 굳이 정답으로 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ha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의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안 되기 때문에
A로 가는 그런 식의 이제 정답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만 해석해 보시면 저녁 근무 매니저 포지션이 이용 가능하다죠. 가능했었어야 했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가 빠져나가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었고요. 제가 정리 하나만 더 해드리면요. 그 동사 형태 유형에서요. 특이하게 head to 동사 원형은 한 번도 정답으로 채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해석은 해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좀 오답으로 좀 빼두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구조인데요. 형용사와 전치사가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일단 이제 비동사 뒤에 resignation이라고 해서 사임이라는 명사가 붙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건 표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 일단 be close to 하고 뒤에 명사를 쓰게 되면요. 어떤 상태가 되다. 즉, 직역을 하면 어디에 근접하게 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close to the conclusion이라고 하면 결론에 다다르고 이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미즈 타카타라는 사람이 사임하는 것에 이제 가까워졌다, 사임하게 되었다, 뭐 이 정도의 이제 의미 파악이 될 것 같고요. beneath라는 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라는 식의 뜻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arby 같은 단어는 형용사로서 가까운 이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nearby restaurant 이라고 하면 가까운 레스토랑 이라는 표현이 되게 되는 거지요. 자,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forward라는 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뭐 여러 품사가 될 수는 있지만 토익에서는 보통 동사 특히나 사형식으로 이렇게 나올 때만 출제가 되니까요. 또 너무 많은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시간 관리하시는데 용이하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close to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요 문제가 안 나올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연결어, 접속사들이 섞여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를 좀 보시면 여기 주어가 나오고 여기 동사가 나오면서 뭐뭐 하는 것에 열망하다 이런 이제 완전한 구조로 나오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ing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자, A번에 접속사 while은 당연히 문장도 올 수 있지만 이렇게 ing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식의 표현이 됩니다. because도 역시나 그렇게 쓸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except 같은 경우도 전치사로 보통 쓰기 때문에 뭐 ing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의미 파악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which 같은 경우에는 뒤에 ing로만 빠져버리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토익에서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만 나오니까 이거는 좀 제끼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해석해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동안에 생산도 늘리고 싶다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역시나 접속사 while이 이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사 동안에라는 표현이고요. because는 접속사 때문에, 그리고 excep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치사로 토익에 나옵니다.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식의 표현이 되고요. 하나 더 정리를 해보면요.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during 같은 전치사를 하나 더 던집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while하고 during이 구분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 듀오링은 동명사가 뒤에 절대로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while 뒤에 ing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 된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거 정리 한번 잘 하시고요. 자,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또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부사 어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A번에 exclusively라고 하면은 독점적으로, 그 다음에 formerly라는 단어는 이전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시제랑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candidly라고 하면은 진심으로 뭐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immediately 하면 아까 전에도 살짝 제가 한번 정리했는데 즉각적으로 라는 식의 표현이
됩니다. 일단 이 문제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여기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질관리 매니저인인데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보통 formally나요. once 같은 단어가요. 이렇게 사람의 직책 앞에 쓰이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는 과거 시제가 보이지 않지만 한때 그거였던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적어놨죠? 한때 뭐뭐였던이죠. 그럼 여기서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품질관리 매니저였던 인이 아니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였던 미스터 코크런이라는 사람이 라는 식의 표현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암기하고 들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B번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요, 확실히 최근에는 이렇게 믹스된 보기 구조를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됩니다. 일단 A번에 enough 같은 단어는 이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요. 제가 역시나 이렇게 동영상 촬영할 때마다 enough는 좀 자주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사 enough는요, 형용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뭐한 이라는 표현인데 뭐 공교롭게도 빈칸을 바로 보시면 여기에 high라는 형용사, 여기에 enough가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 예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높은 이라는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along이라는 단어는 전치사 뭐뭐를 이렇게 따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요. upward 같은 단어는 뭐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위편으로 라는 식의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even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부사, 심지어 라는 식의 표현이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enough 같은 단어는 형용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서 충분히 뭐뭐한 이라는 식의 표현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enough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라는 식의 표현으로 또 빠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하면요. 지금 이 문제 보시면요. 여기 투부정사가 이렇게 빠지는데 앞에는 for him 이라는 for 명사 표현이 있어요. 자,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나오면요. for 명사,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빠지면요.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그가 그것을 하는 이라는 식의 표현이 돼요. 자, 일단 종합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가 그 승진의 자격을 갖출 만큼 충분히 높은 이라는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좀 되십니까? 자, 요게 좀 구조가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시고 보시면 아마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이 along이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along이라는 전치사 뜻 자체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선에 관련된 느낌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라든지 강. 근데 최근에 나왔던 4월 달에 출제된 걸로 기억하는데 canal이라고 해서 운하 있잖아요. 그 물길 같은 거. 그거 앞에서 along이 정답으로 채택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어쨌든 A번 enough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creatio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창조, 뭐 만듦,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reception이라고 하면은 환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환영 행사라는 식의 이제 행사 표현도 됩니다. location 하면 워낙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장소 내지는 지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selection은 뭐 선택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앞에 어가 있고 이제 informal이라는 식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이라는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 정도만 봐서는 또 우리가 찾아보기 참 쉽진 않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start with와 앞에 expo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행사가 나오고 start나 begin with 하면은 뒤에 시작하는 행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이 시작 행사로 시작하다. 당연히 begin하고 start가 있으니까
and 같은 단어도 뭐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and with 하고 뒤에 행사를 쓰시게 되면은 그 행사로 마무리가 되다라는 식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명사 어휘가 나왔을 적에 무작정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보신다면 정답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시간 관리도 용이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reception 이렇게 잡아가시면 뭐 완벽하게 푸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Part 5 10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뭐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쉬운 문제일수록 실수에 대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실수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타격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또 기본기를 충실하게 잘 하시라는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이제 Part 6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봤는데요. 난이도는 역시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일단 어휘가 4개밖에 안 나와서 평소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접속 부사 뭐 여러분들 therefore나 howev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놀랍게도 한 문제도 안 나오는 특이한 그런 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조차도 이제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는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휘가 4개, 동사 형태가 좀 많이 나왔죠. 4개 정도 나왔고요. 품사가 2개, 전치사가 2개, 그리고 문장 삽입은 뭐 늘 4개가 나오죠. 어휘 문제가 줄고 동사 형태가 확대되면서 Part 5처럼 풀 수 있는 품사 문제와 전치사 문제가 2개 들어갔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다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부터 이제 동사 형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부터 보면요. 일단 앞에 노력하다라는 식의 표현이 되는 strive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죠. 여기는 다 지금 동사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trive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다시 striv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또 대표적인 아인데 문제는 뭐냐면 to 부정사가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provide라는 단어 자체가 삼형식 동사,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D번에 to provide가 정답이 되고요. 목적어가 없다면 to be provided가 정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빈칸 뒤에 서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요. The best possible quality라고 해서 가능한 최고의 품질이라는 목적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D번에 to provide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strive라는 단어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것과 to 부정사에도 능동태, 수동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역시나 좀 섞여 있는 구조인데요. but이라는 단어, for, 그 다음에 전치사였죠. close는 형용사, among도 역시나 전치사지만 뒤에 복수명사라고 하는 유명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일단 빈칸 뒤를 보니까 토탈 뭐 이 정도 나오는데 뭐 70 years까지 보면은 뭐 복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확실한 느낌은 안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요. for a combined total of 70 years라고 해서 다 합치면 70년 동안이라는 식의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6개 지점에서 어떤 지역을 serve 했는데 전부 다 합쳐보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serve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니까 전치사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for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소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문장 삽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역시나 앞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앞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in order to modernize our service, 우리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70년 동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화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shutdown 할 건데요. 그 어떤 지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shutdown을 하겠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겠다. 폐쇄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빈칸 앞에서 폐쇄 공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와 관련된 걸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셨을 텐데요.
우리는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서 이런 감정 전달 문장이 정답이 가장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B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어휘 문제 하나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가까이에 있는 그 가게들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xtended business, 우리가 영업시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hours, business hours라고 해서 근무시간이라는 식의 표현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어렵진 않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네요. 정답은 A번이었고요. 한 문제 더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메일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장 삽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오면 오히려 더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고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Thanks again 해서 고맙습니다라는 식의 표현했고요. For making time to assist with the renovation project 이라고 해서 무슨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도와주시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감사에 관련된 말들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D번에 I have much respect. 내가 엄청나게 리스펙이 있는데 for your accomplishments in urban planning 이라고 해서 도시 계획상에 있어서 당신이 이뤄낸 이런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리스펙이 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약간 아부성 멘트를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형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plenty of라고 해서 많은, 풍부한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많은 spots, 장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spot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간단하게 형용사를 고르면 될 것 같고요. 최상급 형용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앞에 더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A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요. this meeting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nform이라는 단어는요. 100% 뒤에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더 해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료들 중 몇몇이 그 미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attend라는 동사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없었죠. 그래서 동의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join. So, join the meeting 이라고 해서 미팅에 참여하다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나머지 것들도 의미적으로 정답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지만 inform이라는 이 동사가 뒤에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지우거나 아니면 정답으로 빨리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share이라고 하는 사명식 타동사 나누다죠. 뭐 쉽게 말하면 요 동사의 형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늘 또 그랬던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앞에 바로도 will enjoy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strive라는 동사가 나와서 저희가 투부정사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건 어디까지나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너무 하려고 해도 사실은 좀 비효율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njoy 동사 뒤에는 사실 되게 유명한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아니고요. sharing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sharing이라는 게 share가 삼형식 타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뒤에 suggestions라고 하는 그 share의 목적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해석해 보면 그래서 그 suggestions 제안 사항들을 공유하는 것을 즐길 것이야 라는 식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C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하신다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음 달 혹은 요번 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 또 공부를 통해서 기본기를 잘 쌓으셔서 또 목표를 충분히 또 달성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